이처럼 대선 후보들은 마지막까지 전국 각지를 누비며 사활을 거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선거에 승패를 가를 막판 변수는 무엇이 있는지 중부대 권호철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대전을 거쳐갔습니다. 충청 표심 잡기에 여념을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대선 후보들이 여러 공약을 내놨죠. 이 공약들 가운데 막판에 충청의 민심, 충청의 표심을 좀 움직일 만한 공약이 있다면 교수님 어떤 거 꼽아주시겠습니까? 우선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 중에 크게 변화된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번에 이 세종의 행정수도 완성을 꼭 이뤄야 될 것이고, 네. 그다음에 대전 충남도 마찬가지인 게 이 공공기관, 네. 지역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 그리고 이제 충청 광역철도 문제, 네. 이런 문제라도 조금 굵직하게 선택과 집중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20년째 공약이 조금 반복되고 있는 성향이 좀 행정수도 있지 않습니까? 완성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앞으로라도 지역 실정과 요구에 네. 맞는 공약이 좀 집행이 되도록 좀 바람이 좀 있고요. 네. 그래서 이 공약은 쉽게 얘기해서 이 실행력과 이 정치적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체성과 또 이 충청도 유권자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유권자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8만 명 가량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요구에 맞는 정책 그리고 성과 중심의 검증이 필요한 단계가 왔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네, 네. 그리고 이 공약도 공약이지만 이 충청 민심을 좀 잡으려면 네. 저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이제라도 네. 이런 공약은 당연한 것이고, 네, 네. 당선이 된 사람이 앞으로 우리가 충청도의 인재를 어떻게 기용을 하겠다. 네. 쉽게 이야기해서 국무총리를 기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네. 정차관을 어떻게 배치하겠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충청도의 민심을 잡을 확률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네. 좀 덧붙여 봅니다. 사실 투표가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 이제라도 그런 게 필요하다. 저는 네. 그거라도 좀 한다면 네, 더 네, 네. 이 상황에서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선거 특징 여러 가지 꼽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공약이나 정책, 경쟁은 실종됐다. 네거티브 공방만 있었다. 이런 의견들 많잖아요. 자, 후보 간의 네거티브 공방 표심에 어떻게 영향을 줄 거로 보세요? 우선 이 네거티브는요, 이 부동층과 중도층에, 그러니까 부동층과 이 중도층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이미지는 사실 공격하는 사람의 이미지도 부정적으로 되는 확률이 높아요. 네. 예를 들자면 이번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도 마지막 3차 토론에서 네. 공약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를 대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네. 그 후보의 네. 입에 담기도 힘든 네. 그런 후보의 그런 네거티브를 강하게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서 본인이 플러스 될 게 없습니다. 네. 마이너스만 됐을 겁니다. 네. 그런 게 좀 있고요. 두 번째로 이 네거티브는 좀 지지층 결집에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네거티브도 하고 있는데, 또 상대도 본인들의 지지층만 결집되는 게 아닙니다. 네. 상대방도 방어의 기제는 자극이 네. 되죠. 그래서 좀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네거티브는 이런 피로감도 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네. 본인에게도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러니까 네.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네.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네.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서 후보들의 네거티브 전략은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이따가 투표율도 이야기하겠지만 네. 본인들이 얻는 것보다 오히려 투표율만 저조시킬 수 있는 확률이 네. 높아진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날의 검을 잘 사용하지 못한 네. 것 같다. 자, 이번 선거 시작과 함께 최대 변수는 보수 진영의 단일화였습니다. 사실상 무산됐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데, 일각에서는 불씨 살리기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노력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자, 보수 진영의 단일화 여지가 아직 있다고 보세요? 저는 아직은 남았다고 봅니다. 아직은 남았다. 왜 그러냐면 네. 이 사실 단일화는 극적인 효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극적인 효과는 아직 남은 겁니다. 아직 네. 끝난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런 효과가 과거에는 윤석열 네.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도 있었지만 그건 사전 투표 전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근데 왜 이게 안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저는 막판까지도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는데, 아마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좀 느낌상 네. 지난번에 단일화 때는 안철수와 윤석열의 단일화 때는 과연 내가 지금 멈추면, 안철수가 멈추면 네. 그 선거 비용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네, 네. 선거 비용에 대한 대책,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은 아마 이준석 대표와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는 거 아닐까.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늦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이 단일화 자체를 지금 이렇게 막판까지 끌고 가는 자체도 네. 전략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이렇게 여론전을 펼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으로 좀 봐야 될 게 있고, 이준석 대표의 개인적인 정치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저는 이번에 단일화를 안 할 거라고 보고 있고, 네. 안 해야지만이 더 미래가 있을 수 있다라고 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사전투표 얘기도 해볼게요. 사전투표율이 34.74%, 역대 두 번째로 높았는데 평일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뭐 사실상 제일 높았던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네. 자, 사전투표율이 이렇게 높았는데 이런 사전투표율이 본투표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계세요? 사실 긍정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이번에 사전투표율이 역대 두 번째로 좀 네. 높은 겁니다. 지난 대선 때가 조금 더 높았고요. 네, 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때는 유권자의 관심과 결집력으로 이렇게 이제 그 본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결집이 돼서 높아질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부정적으로 본다면 이게 지금 좀 사전투표가 좀 며칠 길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큰 변동 없이 끝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네. 제가 좀 눈여겨보는 건 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사전투표율을 보니까 20대 애들, 네. 30대 애들 높아질수록 이제 사전투표율이 좀 높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사전투표율이 떨어지는 형상이 좀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대략 20대들이 38% 정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60대 이상이 31%를 했고요. 네. 근데 본투표에 가면 아시다시피 80대들이 투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80%까지도 갑니다. 네. 그리고 거꾸로 20대들은 투표율이 떨어지죠. 낮아지죠.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저는 이거를 좀 봐야 된다고 좀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연령이 높은 분들이 이제 본투표에 참여를 많이 하게 된다면 네. 투표율이 좀 올라갈 거로 보는데 저는 결국은 지난번 대선이 77% 정도가 투표율이었거든요. 마지막 투표율. 네. 저는 그래서 이번에 만일에 이제 연령층이 높은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한다면 그 정도는 나올 것이고 만일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한 75% 선, 70%에서 75% 선 이렇게 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그 질문 안 그래도 드리려고 그랬는데 자, 최종 투표율이 얼마나 나올지도 뭐 하나의 변수가 될 그렇죠. 거라고 보는데 자, 최종 투표율 어떻게 될 거로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최종 투표율이 이 상황에서 높아진다면 네, 네. 저는 젊은 사람들보다는 연령이 있는 층들이 더 참여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보수 진영이 유리할 그렇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진영이 유리할 확률이 높다. 네. 그리고 거의 대부분 보면 사전 투표에 젊은 층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계열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되지 않냐 그 부분을 이런 좀 생각합니다. 뒤다볼 필요가 네. 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